안녕하세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크리에이터 7기 최은지입니다. 매년 이맘때쯤 해양수산과학기술의 현안과 앞으로의 방향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축제가 열리는데요. 바로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입니다. 해양수산 신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수산 기업의 투자 유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이 축제는 2014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올해로 벌써 10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12월 19일부터 22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날마다 다른 테마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는데요. 1일차엔 개막식을 비롯한 종합행사, 2일차는 기술사업화, 3일차엔 산업활성화, 4일차엔 대국민 활성화의 테마로 구성되었습니다. 저는 기술사업화를 테마로 한 2일차에 방문하였는데요. 여러 상담회와 설명회 중에서도 오션테크 코리아 부문에 참석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의 바다를, 미래를 바꿀 혁신 기술에 대해 알아보시죠. 오션테크 코리아 2023의 슬로건은 바다의 미래를 만드는 신기술입니다. 슬로건에 걸맞게 해양수산 전 분야의 과학적, 공학적 기술은 물론 인문학적 접근법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션테크 코리아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었는데요. 본격적인 세션에 들어서기에 앞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오은열 원장님의 개회사와 해양수산부 송명달 해양정책실장님의 축사, 바이브컴퍼니, 송길영 부사장님의 기조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세션은 차례로 블루푸드테크, 오션모빌리티, 블루이코노미를 주제로 하였습니다. 한 세션당 4분의 연사께서 참여해 주셨으며 세션이 끝날 때마다 20분가량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11개의 발표, 간략하게 요약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션 1의 주제, 블루푸드테크란 양식하거나 자연에서 잡아들인 수산물로 만든 식품을 통칭하는 블루푸드와 기술의 합성어로 수산물 관련 분야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산업을 의미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오철홍 박사께서는 수산 부산물 활용 기술에 관해 설명하며 그 상용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북유럽 수산 부산물 활용 기업 사례를 소개해 주시며 국내에도 수산 부산물 전용 공동 테스트 베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원광대학교 최한길 교수께서는 해조류 양식 현황과 산업적 활용 사례를 다뤄주셨습니다. 양식 수산물의 종류가 많겠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해조류 생산 주요 국가에 속하는데요. 해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해조류 양식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직접 한국에 방문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피셔리 머헤미드 체일럴 부사장께서는 아쿠아테크 창업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인도의 전통업 방식을 현대화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사료의 효율적 배급을 위해 자동급이기를 개발하는 것은 물론 이를 앱과 연동하여 수확 주기를 10%나 단축하였다고 합니다. 웰피쉬 정여울 대표께서는 고객 데이터 기반 수산식품 추천 기술을 토대로 알병식이라는 서비스를 개발하셨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일본 여행 중에 편의점 수산간 편식 코너를 보며 국내에 도입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데요. 생각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대표님의 실행력에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션2의 주제, 오션 모빌리티란 고도화된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선박운항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한국머스크 김도훈 한국대외협력 총괄께선 머스크사의 2040년 넷제로 비전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머스크는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 옹호하며 각종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에코 딜리버리 상품을 이미 준비해둔 상태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기업인 만큼 선구안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크루즈포럼 심상진 부회장님께서는 글로벌 크루즈 조선 기업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크루즈 건조에 있어 협업할 수 있는 지리학적 이점을 갖추지 못하였는데요. 국내에서 건조한 크루즈를 판매하기 위해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할 것인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비커스 임도영 대표께서는 자사 자율운항 상용화 현황과 미래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해상을 가로지르는 선박에 육상에서 운용하는 차량의 자율운항 기술을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을 텐데요. 머지않아 차량의 에이다스와 같이 안전한 기술을 개발해낼 것이라 기대됩니다.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스 이호진 부사장께서는 첨단 이성통신 기술이 이끌어가는 메리타임 커넥티비티를 주제로 발표하셨습니다.
선박의 완전한 자율 운항을 위해선 선박과 육상 간 데이터 교환 기술이 핵심적이겠죠. 인텔 위안의 해상용 부트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세션3의 주제 블루 이코노미란 전 세계 해양 및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호를 위한 개념 혹은 전략을 의미합니다. 서울대학교 김종성 교수께서는 K-리빙 쇼어 라인 구축에 있어 블루카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종성 교수님의 연구팀은 국내 갯벌의 탄소 저장량을 계산하여 세계 최고로 갯벌의 탄소 저장 능력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내셨는데요. 갯벌 블루카본이 국제적인 탄소 감축원으로 인정받는 그날까지 지속해서 연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런던시티 대학 도시건축정책연구소 김정우 소장께서는 스마트 항만 생태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스웨덴 항만 재생 사례에 대해 소개해 주셨습니다. 항만 재생과 수변 재생, 도시 재생의 차이에 대해 짚어주셨는데요. 특히 스웨덴 비전 2030 포스터의 모델이 아이들이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2030년 기준으로 스웨덴 아이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싣고자 했다네요. 유럽 해양에너지센터 릴 케르모드 매니징 디렉터께서는 우리가 청정 해상 에너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와 해상 에너지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별 전기 콘센트 사진을 보여주시며 연구 데이터 공유를 위해 표준화된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신 게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오션테크 코리아 2023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세션 시작에 앞서 송기령 부사장님께서 오리너구리과가 되라고 말씀하신 게 다시 떠오르네요. 오리너구리는 포유류지만 조류와 같이 알을 낳고 부화한 새끼는 젖을 먹여 기른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포유류면서 조류 심지어 파충류와 그 외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이 동물을 기존의 체계로는 분류할 수 없어 결국 오리너구리과를 만들었다고 하죠. 이에 송기령 부사장님께선 사회에서 어떤 집단으로 분류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경쟁해야 한다며 오리너구리과가 되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경쟁 속에서 우위를 점했다고 으스대지 않고 각자의 고유함을 설파하라는 말씀의 깊은 울림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양 전공자로서 저 또한 해양 수산 분야의 오리너구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사 중간중간 경품 추첨이 이뤄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준비되어 있던 아이패드를 제가 받아오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경품에 떨떠름했지만 지난 6개월 동안의 활동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히 받아 들고 왔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전문가를 직접 뵙고 여러 자리를 경험해 본 덕분인지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해양수산과학기술에 관해 제대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만큼 쉽게 풀어내고자 노력하였는데 부족했던 건 아닐까 돌이켜보게 되네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며 저는 이번 영상을 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은지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